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세계대전의 탱크 에이스 중에 가장 유명한, 가장 많은 격파를 했다는 쿠르트 크니스펠에 대한 이야기를 최순필 교수님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에 쿠르트 크니스펠이 굉장히 반항적인 이미지와 함께 예를 들어 인종 청소 특수부대의 장교를 때리고 뭐 두들겨 패거나 권총으로 위협하거나 그리고 또 음주 가물을 즐기며 장교의 진급을 거부하고 자신의 공적을 동료들에게 양보하며 그렇게 멋있는 삶을 살다가 쓰러져 갔다. 이렇게 저는 그것도 거의 전쟁이 다 끝나기 바로 직전까지 살아남았다가 이렇게 매력이 넘쳐 보이는 사람이 어째서 우리 디오라마 TV에서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저도 조금 궁금했어요, 그거는. 저도 궁금했고, 왜냐하면은 이쪽에서는 주로 보면은 저 자신도 그랬죠. 저 자신도 그 전차 만들면서 비트만의 전차를 만들었지, 사실은 크니스펠의 전차를 만들려고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160대에서 200여 대에 달하는 이런 어마무시한 전차 격파를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일까요? 그거를 이제 오늘 얘기를 해야 되죠. 물론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뒤져보시거나 하시면은 이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 최대다. 유튜브에도 꽤 많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걸 우리가 그대로 믿을 것인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쿠르트 크니스펠에 대한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죽었는가에 대한 일대기를 잠깐 정리를 할게요. 이러한 이야기는 그의 동료, 현재 생존하는 쿠르트 크니스펠이 전사했을 때 포수의 인터뷰를 토대로 이 신빙성을 더하는 내용으로 이제 전기를 집필한 이 책에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쿠르트 크니스펠은 1921년 9월에 현재는 체코의 땅이 된 살리소프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3남 1녀 중에 차남인데요. 그의 형은 쿠르트 크니스펠보다 먼저 입대해서 동부전선에서 전사했다고 하고, 내 여동생은 전후 1946년에 현재의 독일로 이주해서 결혼하고 행적은 전해지지 않는다. 이러한 쿠르트 크니스펠의 일대기는 그의 전사 당시에 포수였던, 이 전기가 집필되던 2018년 당시에도 생존해 있던 이 할아버지와 함께 증언을 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 사람의 인터뷰를 토대로 한 책을 통해서 일대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니스펠이 생존 시에 직속 상관이었던 알프레드 루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후에도 살아남아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00년도까지 생존했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중위 대위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이분의 그 생전 인터뷰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의 내용도 상당히 이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치죠. 그게 일종의 기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서 어릴 때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기본 의무 교육을 받고 그 마을에서 자동차 정비공이 되기 위한 그런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 이 마을의 규모가 인구가 350여 명이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2010년 현재에는 35명. 그야말로 이제 쇠락한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동차 정비공이라고 하는 그 당시로 치면 현대 기준에서 비행기 정비공과 같은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시골에서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가 없고, 이 부모가 아마 학비를 낼 수는 없었으므로, 그래서 이 전기의 작가는 이 쿠르트 크니스펠이 자신의 꿈, 이제 자동차 정비공이 되려는 꿈을 갖고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군에 입대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자동차 공부를 하러 들어갔으나 이 사람의 체격이 164cm의 다부진 체격이라서 상관들이 이 친구는 전차병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여 1940년 봄에 전차병 양성 부대로 전출을 시켜서 거기서 장전수와 포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1년 반 정도 받고 드디어 1941년 6월 21일 바로사 작전이라는 것을 이제 개시를 하게 되고 드디어 쿠르트 크니스펠이 속해 있던 부대도 참전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4호 전차 초경의 포수로서 참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전투에 빠짐없이 참가를 하면서 1942년 겨울에 그의 부대가 재편성을 하면서 겸사하여 드디어 하사로 승진을 하고 휴가를 얻어서 이제 사진도 찍고 한 사진들이 잘 남아 있습니다. 이제 1943년 1월이 되어서 그는 복귀를 하게 되고 드디어 타이거 1 전차의 포수 교육을 또 받게 되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크니스펠이 티거 1을 타기 직전까지의 전적은 지금 기록에 의하면은 12대로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직은 이제 주로 이 4호 전차 포수로서 그때 당시 뭐 그 계급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1등병, 상병 이 정도였기 때문에요. 네. 예. 제가 알기로는요. 이나마 이것도 괜찮은 성적이었기 때문에 티거 1을 배정받은 그 부대에서 훈련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예. 1942년 12월 말에 이제 휴가를 나왔을 때 사진을 보면 하사로 승진하고 사진에 2급 철십자장 그리고 여기 전차 돌격장 이 폐용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푸틀로스의 전차병 훈련학교로 입소하면서 타이거 1 전차로 훈련을 받게 되고요. 여기까지의 수훈 내역은 50대를 격파할 당시에 1급 철십자 훈장 그리고 100대를 격파했을 때 전차 돌격장 은색 기갑 기장을 받고 126대를 격파했을 때 독일 황금 십자장을 수여받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서울의 증거가 되는 이 보도 자료와 전적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크니스펠이 티거 2를 이제 지급받게 되는데요. 그 나중에 이제 이 격파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은 크니스펠이 보유하고 있는 이 격파수에서 상당수가 크니스펠이 티거 1을 타고 있을 때 얻어낸 전과죠. 예. 제가 기록으로는 아마 126대 정도까지는 티거 1을 탔을 때 그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 이후 일설에 따라서는 40대에서 60대는 티거 2를 탔을 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 사진에 보면 이 사람이 처음에 4호 전차 담보신으로 네. T-34-76 초경을 맞닥뜨렸을 때 격파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리고 교육을 받는 사진들도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4호 전차일 때는 큰 격파 대수를 올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적을 올리다 드디어 킹타이거 6호 전차 B형 타이거 2를 1944년 6월에 이제 부대 재편성을 하면서 우리 독일이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장엄한 방송, 유명한 선전 필름이 남아있죠. 킹타이거, 타이거 전차 2형을 타고서 전투를 또 하게 되는데 이때는 독일이 이제 패퇴를 거듭하며 이때 남아있던 기록 사진을 보면 모든 탱크 부대는 이렇게 동영상에 있는 것처럼 넓은 평원에 30여 대, 50여 대가 사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나무 그늘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패퇴를 거듭하며 전투를 하다가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 쿠르트 크니스펠의 최후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때는 1945년 4월 29일 독일의 패망이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이런 악전 고투 속에서 168대째 격파를 하고 이제 한창 전투 중에 자신의 탑승차 타이거 2 132번 차에서 이렇게 전차장 해지에서 전황을 파악하던 중에 SU-76 자주포의 포탑의 큐폴레 전차장 출입구에 포탄을 맞아서 그 하필이면 이 턱과 이마를 관통을 하고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을 하였다. 네, 이렇게 쿠르트 크니스펠은 자신의 168대 격파를 마지막으로 전사를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이 쿠르트 크니스펠의 이런 일대기를 보면서 네. 궁금했던 점은 첫째, 과연 168대를 격파했는가? 이런 공식 기록을 전쟁 중에는 정확히 집계를 한 내용이 없는데 이렇게 이런 전기에는 각주와 출처도 없이 이렇게 내용이 버젓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나 많은 전적을 올렸는데 어떻게 된 게 기사 철십자장이 없어요.
기사 접수자장이 아니라 그 위에 상위 등급의 훈장을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독일군 넘버원의 격파함인데 어째서 이 훈장을 받지 못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오늘 알고 싶습니다. 예. 자, 근데 여러분들 크니스펠의 사진을 보시면은요, 느끼는 거 없으세요? 딱 그 인상이 첫인상이. 우선 예. 인터넷에 많이 열린 것은 이 면도를 하지 않은 덥수룩한 사진, 그리고 그런 풀어헤친 셔츠로 이 슈납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독일의 그 증류주, 소주를 이렇게 대병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사진이 보이네요. 예. 그리고 자 보십시오. 비트만 사진 보면은 자기 티거 전체 위에 딱 올라가서 멋있는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 아주 깔끔하고 똑똑한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엘리트적인 이미지. 근데 크니스펠은 저거 뭐야, 뭐 거지야 뭐야, 이런 식의 구질구질한 그런 모습. 근데 저 친구가 가장 많은 러시아 전차나 그 서방의 전차를 격파시킨 에이스래. 자, 그런데 저 친구가 나이스 크로스 기사장을 못 받았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크니스펠일까요? 저런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뭔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책을 읽었던 게 이 유명한 이제 이 판서 에이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원래 시리즈인데요. 1992년도부터 이제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 출판된 책입니다. 여기 보면 비트맨도 나옵니다. 그리고 크니스펠도 나와요. 근데 시종일관 그 책을 쓴 작가는 이 크니스펠이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는 배경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굉장히 서민적인 사람인데 독일인이 가진 아주 뛰어난 어떤 자질과 어떤 충성심을 가지고 영웅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최고의 업적을 세웠다. 자, 누가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역시 독일인인 프란츠 크로스키라는 사실 소설가입니다. 근데 이 소설가가 이 전쟁 소설이나 전쟁사에 대한 책을 무려 지금 아마존 찾아보시면은 이 사람이 쓴 책만 무려 170권이 넘게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생전에 출판한 책은 토탈 총 400권 정도에 이릅니다. 이 사람이 작가 생활을 시작한 거는 20대 초반이에요. 2차 대전에 참전을 했고요. 군인 시절부터 책을 쓰기 시작해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주로 전쟁 소설 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인데, 자,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이 사람이 전체를 격파를 해서 150대가 되고 160대 되고 이런 전적을 인정받아서 기사장을 받고 이런 스토리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프란츠 크로스키입니다. 저도 이 판자 에이스 판본이 여러 번 나와서 그거를 읽고 이 사람이 쓴 내용이 우리나라 한글어로 되어 있는 위키백과에도 이런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서 저는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구나. 훌륭한 전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공적을 양보하고 그래서 훈장을 못 받았고 게다가 아인자츠 굴펜 장교를 두들겨 팼다는 이런 일화까지 소개돼 있어서 제 마음속에 영웅이었어요. 바로 이제 이겁니다. 이 작가가 사실은 90년대 이후에 그 상당히 많은 책을 출판하면서 되게 역사가들이나 이런 비평가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요. 이때부터 이 사람의 책의 내용이 좀 변합니다. 이전에는 70년대, 80년대는 비록 이제 조금 전사나 기록에 충실한 글을 좀 썼었다고 그래요. 저도 그걸 읽은 적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90년대가 되면서 독일 병사들이, 물론 독일 병사뿐만 거기 보면 이제 정치적인 군인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독일인들이 있었을 때 한 일에 대해서 영웅화시키고 그거를 포장하는 작업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보면은 나치당에 가입하고 뭐 히틀러 유인트에 가입해가지고 정치적인 성향을 띈 사람이 하는 일은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 크로스키가 한 일 중에 뭐가 있냐면요. 독일인이라면 이런 전쟁에서 누구나 영웅적인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이러한 어떤 자질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된 사람이 바로 크니스펠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냐? 크니스펠은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세울 집안이나 교육이나 아무것도 없고, 게다가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 개인적인 능력을 보면은 이 크로스키가
크니스펠의 직속 상관이었던 알프레드 루벨을 실제로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 기록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루벨은 크니스펠에 대해서 있는 거의 그대로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서민적이고 인간적이고 뭐 술도 좋아하고 자기 병사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물론 포수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하지만 군인 생활 되게 싫어하고요. 규율 같은 거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소수염 기르고 장발이었고요. 그거 사실은 그 당시 독일에서도 이거 사실은 분기문란으로 감옥에 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거 분명한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사람을 쿠로스키가 이런 식으로 포장을 했느냐? 그 뒤에는 이런 사람도 독일인이다 이거예요. 독일인이고 아무것도 없이 교육 못 받은 사람이지만 독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자적인 우울한 능력을 발휘해서 오히려 교육을 더 많이 배운 장교들보다 최고의 전적을 이뤄냈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드라마적인 걸 가미하는 거죠. 뛰어났지만 이 사람이 첫 번째 어떤 일화나라든지 그 사람의 기질 때문에 기사장을 못 받았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쿠로스키가 쓴 책에 의하면은 저는 그걸 읽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92년에 나와서 원래 이제 이게 독일어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된 책을 제가 봤는데 방금 이제 이 크니스펠이 직속 상관이 4번이나 기사장을 받는 것을 추천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았다. 훈장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요 얘기가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즉 본인이 포기하거나 양보했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같이 있어요. 다른 전적도 네. 많이 나누려고 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8대에서 190 몇 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이야기 자체가 이 쿠로스키라는 작가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로반 퇴펠이라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 쿠로스키의 이 얘기에 의하면은 이 얘기를 만들려면 짜야 되거든요. 앞뒤가 맞아야 되거든. 아니 쿠로스키에 의하면 전적이 뛰어난데 왜 4번이나 기사장 추천을 오르는데 왜 안 된 거야? 이 사람들이 정말로 무슨 정치적인 군인을 안 주려고 작정한 거야?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전에 SS 장교를 팼거든. 그게 기록에 나오니까 이런 사람은 줄 수 없어. 상관을 팬 사람은 훈장을 줄 수 없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장만은 안 되라고. 그러니까 기사장은 되게 영예로운 훈장이거든요. 그래서 기사장만은 줄 수 없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쿠로스키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니죠, 당연히. 2018년 제가 이 일대기를 조사하면서 읽었던 이 서적에 의하면 그 폴란드 지역에서 러시아군 전쟁 포로를 매우 가혹하게 다루는 기관병, 그 독일군 장병 2명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제지를 하면서 권총을 들이대고 이 이야기 자체는 그의 상관과 함께 교차 검증이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일 거라고 일대기에서도 서술이 되어 있지만 그 어디에도 아인자츠 그루펜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가 더 사실에 가깝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돌면은 당연히 이거 이제 문제가 되니까는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군인 같으면 헌병들이 조사로 나오잖아요. 실제 조사를 나왔는데 이제 부대병들이 막아서 서로 이제 연행에 이르지는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 또 실제 상관에게 뭐 아이냐츠 그루펜이 됐든 SS의 상관에게 권총을 겨눴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 작가께서 SS의 장교를 행동을 제지하고 때렸다라고 하는 이런 픽션을 씀으로써 이렇게 잘못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쿠로스키는 어떤 식으로 쓰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SS 장교한테 총을 들이대고 위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하극상이죠. 당연히 그 당시 이 크니스펠 계급이 겨우 3병 정도였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뭐 2급 최수자장을 받지 않은 그런 유명해지기 전의 시점이었기 때문에 감히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었을 텐데.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쿠로스키는요 이런 식으로 그거를 얘기해요. 보통 때 같으면 보통 일반 병사라면 이런 일 가지고 영창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 갔다 이거 왜냐면 전적 때문에 그동안 세운 공헌 때문에
이거를 안 가게 만들어줬다는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이거 기록을 보면은 아직은 크니스펠이 그렇게 대단한 전적이 아직은 없는데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 시점에서도 예. 근데 프로스키가 쓴 소설에 의하면 이 당시에 이미 상당히 많은 전적이 있는 거로 나온다. 네. 하긴 이 수많은 동부전선에서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전적이 있었겠죠. 부독이 1941년인데. 그런가? 예. 이야기가 옆으로 새는 것 같지만 이 쿠르트 크니스펠이 훈장을 받지 못했던 이야기 예.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오토 카리우스가 생전에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훈장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군에게 있어서 기사 철십자장이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훈장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능동적인 전략과 전술로 전황을 타개하고 예. 능동적인 전투를 했을 때만 받는 훈장이다. 포수가 어떻게 차장의 지휘를 받는 지시를 따르기만 하는 포수가 어떻게 독자적인 격파 스코어를 쌓고 그걸 인정받아서 훈장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당연히 인정을 못 받았으므로 이런 상위의 훈장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게요. 요거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를 크니스펠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사실 오토 카리우스가 내가 받은 거 그럼 내가 잘라서 받은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했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요 인터뷰는요. 최근에 이 오토 카리우스 씨가 이제 사망하기 전에 이 로만 퇴필이라고 하는 독일 이 사람이 지금 드레센 대학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집필을 하는 이 사람은 역사가입니다. 전쟁사가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하고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유튜브에도 돌아다니는데 이 퇴필이라는 사람하고 유튜버가 간의 인터뷰에 보면은 그 안에 오토 카리우스 씨의 인터뷰가 나오죠. 근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기 부대에서나 자기가 아는 어떤 부대에서도 포수나 전차장이 적의 전차를 격파했을 마다 숫자를 기록한 관행이나 기록은 없다. 그거는 굉장히 뚜렷하게 얘기했어요. 그런 거 없다. 두 번째, 자기가 포수였을 때 지휘관이 되기 전에 자기가 대개 적전차를 격파하는 걸 조준경으로 확실히 보면서 숫자는 셌다고 그래요. 근데 한 60대 정도까지는 자기가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로는 더 셀 이유도 없고, 예, 그거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숫자가 오른다고 해서 훈장을 받거나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그랬는데 그때 마침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자, 미하일 비트만이나 이 쿠르트 크니스펠의 전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오토 카리우스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전차를 격파한 숫자를 세는 거는 그 숫자는 기사장을 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기사장을 봤을 때도 이 적 전차를 많이 격파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이 어떤 전투의 전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공문을 세운 것에 대해서 위상부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적 전차를 이만큼 격파했기 때문에 기사장을 받았다는 거는 순전한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근거도 없는 소리고, 두 번째, 전투 중에 포수로서나 지휘관으로서 적전차 격파를 몇 대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세는 것조차가 현실에 맞지 않는 소리라고 말을 하세요. 그리고 여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보면은 이 크루스키라는 분이 이 책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이 사람이 시작한 게 뭐가 있냐면요. 독일 공수부대 기사장 이야기, 독일 유튜브 승무원들 기사장 이야기, 엄청난 육군 기사장 얘기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뛰어난 훈장을 받은 거를 이 군의 병가별로 나눠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문제는 뭐냐? 이 책들이 1990년대부터 2010년도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출판되는데요. 사실 이 양반이 이거로 되게 유명해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역사를 조금 아는 사람이 들여다보면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운. 예, 증거가 없어요. 이게 정말 그렇게 해서 훈장을 받은 거야? 이거 누가 센 거야?
증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사장을 받기까지 어떤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스토리에 대한 기록에 대한 근거가 뭐냐? 다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크니스펠의 직접 상관이었던 이 루벨은요, 이 사람이 이제 중위 대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크로스케어 간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크니스펠이 포수로서 뛰어난 거는 그건 맞다. 예를 들어서 뭐 3km 바깥에서 있는 T-34를 격파하기도 그런 것도 있는데, 하지만 이 사람이 기사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모범이 되는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어떤 전투에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것들을 언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벨의 말은 이랬습니다. 크니스펠은 별로 훈장을 탐을 낸 사람도 아닐 뿐만이 아니라 장교고 대보고도 싶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장교 진급 추천서를 자기가 써주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훈장을 직접 루벨이 이렇게 얘기해요. 크니스펠이 4번 기사장 추천을 받았다고? 그거는 지어낸 말이다. 근데 똑같은 말을 오토 카리우스 씨도 합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키라는 작가가 만들어낸 얘기라는 거죠. 고소도 송사에도 휘말리고. 예, 그래서 나중에 송사에 휘말립니다. 이것 때문에 이 루벨이라는 장교로 제대하죠.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루벨이라는 사람과 사실 크니스펠이 소속했던 소속 부대원들, 그리고 하다못해 미하일 비트만 소속 부대원들도 크로스키 씨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만의 전과가 터무니없이 불려지고 근거가 없다는 거를, 이거는 우리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가 소설가가 막 만들어내는데 마치 일반인들이 이거 보면 비트만이 이렇게 대단한 전과를 올려가지고 기사장을 받는 거구나. 아니라는 거죠. 하하하. 이 크로스키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리고 이거 실제로 이 사람을 조사한 역사가들도 얘기해요. 크로스키가 70년대 이후에 책을 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지 모르지만 뭐가 등장하느냐, 책의 서두에 추천사가 나오는데 칼 데니츠나 이제 독일의 제독이죠, 당시 이 에리히 만슈타인 같은 이러한 2차대전 때 거물들이죠. 생존한. 생존한 거물들의 추천사가 등장해요. 예. 그래서 자신의 저서에. 근데 이게 그러니까 90년대 역사가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책이 이러한 픽션이 난 픽션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일조를 했다. 그렇죠. 그런데 역사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저도 그걸 느꼈는데요. 이 크로스키가 90년대 쓴 책들 보면은요, 출판사를 보면은 독일의 극우 출판사들입니다, 다. 그러니까는 우리 동상적인 학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저건 좀 이상한데야 라고 할 정도로 조금 지나치게 나치라든지 이런 거를 칭송하거나 숭상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책을 많이 쓰던 그런 출판사에서 책을 많이 내요. 이러다 보니까 역사가들이 당연히 그 내용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의심이 등장하기 전에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출판사에서 책이 나오게 등장한 거고, 우리들은 이거 보니까 만슈타인이 추천서 썼네, 데니스가 썼어.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거 정말 꽤 근거가 있는 소리구나. 그래서 이 판자이스라는 책에 기술된 수많은 픽션, 가상에 연출된 상황들이 많이 읽혀지고 그렇죠. 하다 보니 환상을 갖게 되는데 일조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쳐지기 시작한 게 비교적 최근입니다. 한 5년 정도부터 여기에 대한 큰 이제 반향이 일어난 거죠. 쿠르트 크니스펠의 유해를 발굴하고 이장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그렇죠. 하면서 엄정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네네. 네, 오늘 교수님 주옥 같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저 같은 무지렁뱅이는 오로지 전차를 많이 두들겨 잡으면 높은 훈장을 받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라는 사실을 오늘 잘 알았습니다. 모델로로서는 우리 방송으로 인해서 이 쿠르트 크니스펠에 대한 인기와 이런 다시 재집중이 되고, 그래서 레진 인형으로 좀 발매를 해줬으면 하는. 저도 좋습니다. 이렇게 막 장배하다가 막 염소 수염다가 수련한 모습에 지휘관이 이
전차 꼭대기에 딱 타고 있는 거 보면은 재밌지 않나요? 예, 오늘 교수님과 함께 네. 독일군 최고의 격파 전차 에이스라고 잘못 알려진 쿠르트 크리스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